네, 안녕하세요. 8월 27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맨시티는 울버햄튼과 1대1로 비기면서 프리미어리그 전승 우승에 실패를 했습니다. 맨시티가 아쉬운 판정으로 승점 1점에 그쳤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울버햄튼과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울버햄튼은 칭찬받아 마땅하며 우리는 너무 많은 역습을 허용했고 간단한 패스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울버햄튼의 골은 명백한 핸들링 반칙이었는데, 이것에 관해 프리미어리그 VAR 도입에 관련한 질문에는 그것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리그 사무국이 VAR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승점 1점에 그쳤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은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겐 기회가 더 많았고 골대를 수차례 맞췄습니다. 선수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수비에서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다만 좋은 팀을 상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선수들이 알았을 것이고, 일단은 그렇게 선수들을 독려하고 격려했으며 상대방까지 지켜 세우는 인터뷰, 그리고 불합리한 골에 항의하지 않는 수준 높은 인터뷰 스킬을 펩이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뷰 잘하더라고요. 음주운전으로 체포당한 토트넘의 이고 요리스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이자 주전 골키퍼인 요리스는 런던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저녁 요리스는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2012년 리옹에서 이적해 줄곧 토트넘의 소속으로 256경기를 뛴 요리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말하길, 제 가족들과 클럽, 팀 동료들, 매니저 그리고 모든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며 그 행동은 제가 생각했던 모범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요리스는 올 여름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맡아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요리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9월 11일 웨스트민스터 법원으로 출두해야 한다라고 밝힌 상황이며, 2018-19 시즌 시작 후 토트넘은 뉴캐슬과 풀럼을 상대로 2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인데, 토트넘의 다음 라운드 상대는 맨유이고 그는 맨유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현지 언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요리스가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온다고 하네요. 나온대요. 또 나오는데 또 화제가 되니까 우리는 지켜보면 되죠. 리버풀의 클롭이 로브렌의 건강 상태를 직접 컨펌했습니다. 클롭은 기자회견에서 직접 말하길, 로브렌은 컴백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팀 훈련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음 경기인 레스터시티 경기에 나올 것이냐 물어본다면 장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A매치 구간이 지나면 그는 팀에서의 훈련을 준비하고 경기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합류하고 문제를 알게 된 후부터 로브렌의 복귀가 가장 우선시되었고, 우리가 그에게 시간을 주고 그도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면 더더욱이 성장한 선수로 돌아올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로브렌이 부상을 숨기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어차피 일은 지나갔고 선수 본인의 부상기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A매치 기간이 끝나고 나서 9월달에 A매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복귀를 할 것 같아요. 스페인 아스에서 보도하길,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총 9개 클럽이 비니시우스 임대를 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라이오 바예카노, 바야돌리드, 베티스, 레알 소시에다드, 레가네스, 지로나, 에스파뇰, 랑트, 우디네세까지 이 9개 클럽이 현재 레알에 비니시우스를 임대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비니시우스는 프리시즌에 맨유와 유벤투스 경기 등 여러 친선 경기를 1군과 함께 소화했지만
로페테기 감독이 그를 이번 지로나 경기에는 출전시키지 않았고 이제 소집 명단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를 카스티아에서 플레이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으며 비니시우스는 현재 이스코, 아센시오 등 쟁쟁한 선수들과 경쟁이 불가피하며 그들과 경쟁할 수 없다면 1군 출전을 위해 임대 이적을 알아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이 선수가 500억이 넘는 금액에 산토스에서 이적을 했고 레알이 뭐 임대 보내겠다 아니면 키우겠다 그냥 쓰겠다라고 반반의 생각이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흘러나가고 있는데 8월 31일까지 임대를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니시우스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스날의 아버지 아르센 벵거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최고 훈장 서훈을 받았습니다. 조지웨와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전 아스날 감독이었던 아르센 벵거를 자신의 나라에서 열렸던 기념식에서 국가 최고 훈장 수여를 했으며 벵거는 조지웨아의 첫 프로팀 코치였고 그를 AS 모나코로 데려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웨아는 아프리카 선수 중 유일하게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고 축구 선수 최초로 대통령이 된 스포츠 스타이기도 하며 벵거는 라이베리아에서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일부 라이베리아인들은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어떠한 인맥으로 이렇게 훈장을 수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라이베리아 장관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단지 두 인물 간의 관계 때문에 이 훈장을 받은 것은 아니며 벵거가 아프리카 스포츠 발전과 동시에 스포츠계에 종사하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이 상을 이 최고의 훈장을 수여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벵거 오랜만에 보네요.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몰랐는데. 트래비스 스캇은 파리와 그리고 조던 브랜드의 농구 저지를 선보였습니다. 파리와 조던 콜라보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그리고 조던과 콜라보를 해오던 래퍼 트래비스 스캇이 이번에 파리와 에어조던이 함께한 저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번 달에는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파리의 조던 자켓을 입고 공연을 했기도 했었는데 아직 파리엔 조던의 저지가 언제 판매될지는 예정되지 않았으며 아마도 9월달 챔피언스 리그가 개막이 된다면 그때쯤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만 나오고 있습니다. 래퍼래요. 네, 실제로. 저는 뭐 사실 랩을 즐겨 듣진 않아가지고 네, 잘 모르지만 첼시의 루카스 피아조는 챔피언십인 셰필드 웬즈데이와 임대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첼시와 셰필드 웬즈데이 간의 마이클 헥터와 루카스 피아존 임대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미드필더인 루카스 피아존은 지난 시즌 풀럼의 일부 승격에 일조했고 함께 임대갈 센터백 마이클 헥터는 임대로 프랑크푸르트 레딩을 거쳐 지난 시즌엔 헐시티에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셰필드는 여름 이적 시장 대부분을 영입 금지 징계로 놓친 이후 뒤늦게 스쿼드 보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첼시의 임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윙어인 찰리 무손다는 셀틱 2년 임대에서 조기 복귀한 후 다양한 클럽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데니 드링크워터는 신인 감독 아래 어디든 이적해야 할 선수로 꼽혔지만 그의 높은 주급과 첼시의 높은 임대료 때문에 몇 가지 팀들과 무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얘는 내가 볼 때마다 그 피아조는 볼 때마다 막 네덜란드 가 있다가 막 잉글랜드 딴 데 가 있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네. 처음에 데뷔할 때 그 얼굴 때문에 너무 멋있게 막 교체로 나오는데 얼굴이 너무 닮아가지고 사실 뭐 한 게 없는데 기억이 많이 남죠. 그때가 한창 이 프리미어리그 인기가 진짜 완전히 폭발적일 때라 사람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아마 피아조를 그래서 기억하시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네. 뮌헨의 킹슬리 코망 발목이 인대 파열로 인해 수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막 경기인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 당한 태클로 발목 부상을 당한 코망이 정밀 검진 결과 발목 인대가 찢어져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며, 지난 시즌 막바지 헤르타 베를린전에서 당한 태클로 그때도 발목 인대 부상으로 수술한 전력이 있었는데 그는 또다시 인대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수술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 헤르타 베를린 경기에서 발목 인대 부상당해서 월드컵 못 나갔어. 그래서 월드컵 하고 지금까지 훈련 열심히 해서 엄청 또 개막 경기 잘했는데, 호펜하임 경기 잘했는데 다쳐가지고 또다시 이제 또 장기간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게 되었죠. 네. 좀 울었나봐 보니까. 선수들 엄청 좀 자기도 알겠지, 인대가 뭐 어떤 느낌인지. 또 참 안타깝죠. 항상 말하지만 스포츠 선수들은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참 이런 부상 이력 같은 것들이, 패키를 봐봐요. 패키를 뭐 리버풀 다 가는 것 같이 다 뭐 계약돼 있고 막 했는데 영상까지 다 유출됐는데 결국에는 부상 이력이 발목 잡았잖아요. 나중에 이게 얼마나 코망한테 안 좋은 또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악의적인 태클은 뿌리를 뽑아야지. 너무 심했어. 옛날에 미네네 그 선수 이름 나 가물가물한데 뭐였지? 그 윙포드에 쩌는 애 한 명 있었잖아요. 아, 그 머리 막 그 약간 이름이 약간 드락슬러 느낌인데 뭐였지 이름이? 옛날 예전. 아, 그 이름 뭐였지? 다이슬러. 그래, 드락슬러 느낌이긴 하죠. 다이슬러. 네, 다이슬러도 진짜 멋있었거든요. 스타일이 팡팡 튀면서. 원래 독일 스타일 중에 그런 스타일은 없거든. 좀 이렇게 사이드 윙포드가 팡팡 튀는 느낌 없는데 참 멋있었는데, 다이슬러. 나중에 회복하고 나서도 그 스피드가 안 나오니까 느낌이 안 났지.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파비뉴가 리버풀 스타일에 적응할 때까지는 절대 데뷔시키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클롭은 파비뉴의 퀄리티에 대해서 우려하진 않고 있지만 그가 인내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선수에게 바라고 있으며, 클롭은 파비뉴가 옥체미와 로버트슨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촉구를 했습니다. 그 두 명의 선수 다 감독의 플랜에 자신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찍이 느린 스타트를 보였었고 선수들은 그것을 모두 극복을 했습니다. 클롭이 이어 말하길 선수들이 자신의 포지션에 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스타일,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팀의 스타일에 녹아내려야지만 이제 선수를 쓰겠다라는 클롭이 답변이겠죠. 왜냐면 계속해서 파빈이 언제 나오냐, 부상이냐, 무슨 문제가 있냐 물어보는데, 아니다, 문제 없고 그냥 잘 입고 훈련하고 있는데 팀 스타일에 좀 녹아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여튼간에 파비뉴는 본인은 스스로 인터뷰에서 좀 빠르게 데뷔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클럽은 그럴 마음이 없대요. 네. 뭐 일단은 조금 느린 데뷔가 될 수 있겠지만 파비뉴가 완벽해질 때, 그때 이제 안필드에서 데뷔를 시킬 거라고 하니까 그때 가보면 알겠죠? 네. 첼시의 케이힐은 팀을 떠나 터키 갈라타사라이 이적이 유력해졌습니다. 케이힐이 첼시를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터키 언론인 포토맥에서 첼시가 케이힐에게 갈라타사라이와 협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라고 전했고, 이어 갈라타사라이 회장과 첼시 마리나 이사가 이미 만남을 가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케이힐은 조만간 뭐 바로 이적할 것 같아요. 네. 못 나오니까 요즘에. 그리고 어차피 12월달 되면은 사리는 새로운 수비수를 또 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케일은 뭐 좀 그렇죠. 네, 아쉽죠.
리버풀은 프랑스 월드컵 스타인 파바르를 영입해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클롭 감독은 벤자민 파바르를 현재 주목 중에 있고 그는 센터백, 풀백을 모두 볼 수 있는 멀티 자원이기도 합니다. 일단 리버풀이 내년 여름에 파바르를 데려오는 가격이 3,500만 파운드 505억으로 이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바이에른 뮌헨과 함께 경쟁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잘했죠. 뭐 저 어린 나이에 프랑스 대표팀 우승 멤버이기도 하니까 사실 얼마나 떡상했겠어요. 이번에는 근데 이적 못했어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뮌헨이 무리하게 데려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보아탱이 뭐 부상인 것도 아니고 보아탱이 나간 것도 아니고 사실 8월 31일까지 분데스는 이적 시장이 열려 있으니까 가능성은 있겠지만 네. 당장은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분위기 좋을 때 못 가면 금액이 떡상했다가 쭉 떨어지거든요. 파바르 한번 봐야지 어떻게 될지. 카메룬 카터 빅터스, 이 선수가 스완지 시티로 임대를 갔습니다. 이 빅터스는 토트넘에서 스완지 시티로 한 시즌 임대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스날 에메리 감독은 귀엔두지에 대해서 극찬을 하며 큰 놀라움을 주는 선수라고 칭했습니다. 에메리 감독이 지난 여름 이적시장에서 알차게 영입한 신예 귀엔두지 실력이 나날이 늘고 있다고 호평을 했습니다. 에메리 감독이 말하기에 그는 발전 중에 있는 선수이며 매일같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그는 현재 또한 매 경기마다 발전하고 배우고 싶어하며 그만의 성격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있기에 매우 행복하며 그는 많은 경기에서 그가 일관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귀엔두지 활약은 통계에서도 잘 드러났는데 아스날 공식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귀엔두지가 첫 2경기 동안 모든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 가장 많은 태클과 가장 많은 가로채기를 했다고 해요. 17번. 그러니까 얼마나 아스날에서 이 선수가 어리지만 그리고 바로 온 선수이지만 얼마나 좋은 실력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겠죠. 네. 이 선수 온 팀이 보니까 로리앙이더라고요. 로리앙은 파리란다. 그 프랑스 리그에서도 항상 거의 뭐 하위권 강등됐다가 올라왔다가 뭐 강등됐다가 올라왔다는 팀인데 저기 코실리랑 같은 팀 아니에요? 로리앙이면? 선배네 코실리. 여튼간에 네, 귀엔두지가 현재 지금 아스날 팬들 그리고 에메리 감독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실력도 왜 선발이 왜 선발이냐 물어볼 만한 실력이 아니라 선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실력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다. 뭐 그 얘기죠 뭐. 키우려고 좋지 뭐. 어렸을 때 데려와서 잘 키우면. 뉴스를 갑자기 준비해가지고. 카리우스가 베식타스로 임대 이적을 떠났습니다. 오피셜 떴어요. 여기서도 이제 카리우스. 네, 계약 기간은 2년 임대래요. 갈 거면 1번 알리송 주고 가지. 씨. 좀 너무했나? 미안하다. 알리송은 얘 존중해준다고 씨 1번 안 달았는데. 리송이 이 도트 같은 문양 같은 거 좀 못 보시는 분들 있는데 환공포증이라고 하시나? 막 눈 아프고 막 어지럽고 그렇다 해가지고 막 못 보시는 분들 있대요. 라키티치가 바야돌리드와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팀에 잔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리 오퍼에 대해 질문받은 라키티치는 사실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오퍼였지만 바르셀로나 엠블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며 그렇기에 자신은 팀에 남는다 라고 믹스존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라키티치는 가족들이 바르셀로나에서 잘 살고 있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라키티치는 바르셀로나에 헌신할 것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했고 파리로부터 어마어마한 액수의 오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키티치는 망설임 없이 어느 팀도
내가 여기서 얻는 것을 제공할 순 없다. 나는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팀에서 뛰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키티치는 발베르데 감독에게 감사함을 드러냈는데 바야돌리드 경기 전날 발베르데 감독이 직접 와서 자신이 얼마나 팀의 중요한 선수임을 확실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발베르데 감독에게 정말 감사하다라는 멘트도 함께 남기며 네,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인조 잔디가 너무나 싫었던 질라탄은 자신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나 경기 뛰지 않겠소! 라고 말하며 결정을 했습니다. LA 갤럭시는 지난 시애틀 사운더스와의 경기에서 26라운드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질라탄은 시애틀 원정 경기에서 제외가 되었으며 인조 잔디가 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ESPN에 따르면 질라탄은 여전히 부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LA 갤럭시에 오기 전 맨유 소속 당시 7개월가량 무릎 부상 회복에 집중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질라탄은 조금이라도 부상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없애고 싶었고 LA 갤럭시는 그 경기에서 질라탄 없이 시애틀전에서 0대5로 대패를 했습니다. 질라탄은 말하길 인조 잔디에서 뛰면 무릎이 충격을 더 받으며 보통 경기에서는 부상을 말하진 않겠지만 인조 잔디는 다르다 라고 말하며 팀이 현재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면 자신도 인조 잔디든 어떤 곳이든 뛰겠지만 만약 지금 여기서 다치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전했고 팀과 상의한 후에 빠진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LA 갤럭시는 5경기에서 2무 3패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질라탄이 상대했던 팀의 시애틀 사운더스라는 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5분의 군면제, 기적의 군면제 김기희 선수가 중국에서 이적해가지고 지금 거의 모든 경기를 다 뛰고 있더라고요. 초반에는 좀 밀렸었는데 이 약간 뭐랄까 그 적응도 때문에 지금 김기희 완전 계속 나와요. 네, 완전 미들맨이에요 수비에서. 네, 지금 게다가 시애틀은 5연승이고 LA 갤럭시는 5연패야. 네. 진짜로. 연패가 많아요. 5연패는 아니고 5경기에서 2무 3패. 아 미안해. 말 잘못했네. 5연패가 아니고 5경기에서 승리가 없어. 2무 3패고 시애틀은 5연승. 잘 나가요. 꿀이에요. 에버튼의 마르코 실바 감독은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끔찍한 머리 부상을 입은 마이클 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렸습니다. 마이클 킨은 게이와 페널티 라인 안에서 충돌을 했고 두 선수들은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게이는 경기 끝까지 뛸 수 있었지만 에버튼의 두 번째 골을 기록했던 킨은 들것에 실린 채 경기장을 벗어나면서 모든 관중의 기립박수를 받았었습니다. 실바는 경기 후에 기자회견에서 말하길 수비수의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그는 정확한 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지만 이 킨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현재는 좀 나은 상황이라고 해요. 좀 전에 나온 그 뉴스에 따르면 마이클 킨에게 다른 합병증은 없었으며 한 달 정도 머리에 아무런 접촉 없이 그냥 푹 쉴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컨펌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큰 부상 아니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머리에 크게 두개골에 이렇게 미세하게 조금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붙어야 되니까. 첼시의 로만 구단주는 20억 파운드 2조 8,725억에 클럽을 팔기 원한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영국 선데이 타임즈에 따르면 로마는 첼시를 팔기 위해서 뉴욕뱅크 라인 그룹을 고용했다고 하며 이 은행은 이미 2015년에 중국 미디어 캐피탈에게 맨시티의 지분인 13% 2억 6,500만 파운드 3,810억에 판 이력이 있고 이 은행이 이제 첼시를 2조 8,700억이 넘는 가격에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는 2003년에 첼시를 1억 3천만 파운드 1870억에 인수해서 2018년 현재까지 한 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5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등 수많은 트로피를 들게 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로마는 실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팀 매각설에 관해서는 현재 절대 아니다, 팔 일이 없다라고 부인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 그거 다 가져왔지. 와가지고 첼시 팬들 아니에요 또 난리치잖아. 또 그럼 그것도 안 가져왔을 거야. 내가 아니에요 포도예요 이러면서 아우, 징글징글해. 아유.
속이 좁아. 유로파 가는 이유가 있어. 다 어른이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되는데 좁아가지고 포도입니다. 뭐뭐입니다. 아이고, 다 가져왔지. 아이고. 대인배는 아니야. 보면. 스페인 카데나세르에서는 바야돌리드의 잔디에 관해서 피케가 비판을 한 기사를 실었는데, 피케는 경기가 열리던 날에 피치 상태에 관해서 확실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으며, 피케는 바야돌리드 원정 경기 후 바야돌리드 경기장과 미국에서 열릴 원정 경기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피케는 말하길, 오늘 같은 경기장 상태는 모든 선수들에게 수치스러울 것이고 너무나도 경기장 상태가 위험했다. 이 위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대표팀이 잘 알고 있지만, 이 경기가 열리기 전에 3일 전에 잔디를 심었어요. 근데 잔디를 심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잔디가 이제 좀 이 경기장에 좀 뿌리를 받고 단단해지고 좀 이렇게 관리가 좀 돼야 되는데, 너무 그냥 잔디만 깔아놓고 하다 보니까 미끄러지기도 하고, 뛸 때마다 킥을 찰 때마다 이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다 날아다니고, 잔디가 다 날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여기만 위험한 게 아니라 또 이 홈팀인 바야돌리드 선수들도 위험하고 그렇잖아요. 공도 실제로 이 잔디 튀어나온 부분에 튕겨가지고 막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죠. 일단은 그래서 잔디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 이런 건 좀 리그 전에 다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좀 비판을 가했고, 그 다음에 이 미국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올 시즌부터 한 10경기, 15경기를 미국에서 치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면 38라운드니까 38경기 이게 아니라 전체 팀의 38라운드니까 엄청나게 많은 경기 중 15경기를 치르겠다. 그 중에 아마 바르셀로나가 뭐 갈 거다. 네. 그 다른 팀들도 그 상황에 봐서 갈 거다,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 일단은 미국 경기를 뭐 이런 거를 하기 전에 경기장 상태 같은 것도 먼저 좀 살펴보고 이런 것부터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뭐 근시안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원정이라든지 뭐 그런 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미국 원정 때문에 이 선수협회 같은 거를 뭐 조합이 있나 봐요. 근데 이거를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선수들이 안 하려고, 안 가고 싶죠. 중간에 막 특히나 이제 챔스를 나가는 팀들은 힘들잖아요. 힘든데 여기 그 이제 스페인 쪽에서 말하는 거는 어차피 겨울에 한번 쉬니까 그 쉬는 타이밍에 마지막 그 쉬는 타이밍에 마지막 경기를 미국에서 좀 치르자, 이러는 거지. 근데 이게 벌써 그 리그 협회장이 미국 가서 계약을 벌써 했어요. 그것도 2000 몇 년까지지? 이게 20년 계약인가 15년 계약인가 엄청 길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독단적인 계약이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이게 말이 많아요. 지금 한다 안 한다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튼간에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이 전체 라운드 엄청 수백 경기 중에 15경기 정도를 치르겠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라리가가 살아남겠다, 미국 시장 중계권에 뭐 좀 비싸게 받기 위해서, 그래서 좀 라리가가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면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제안을 받은 게 프리미어리그도 제안을 받았었고 이탈리아도 받았었고 뭐 받았었는데 그쪽은 다 거부했는데, 이제 라리가는 아무래도 지금 너무 금전적으로 하위 팀들이 쓸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EPL 팀들 승격팀 3팀이랑 라리가 승격팀 3팀이랑 봤을 때 EPL 승격팀 3팀은 2,500억을 넘게 썼는데 라리가 3팀은 60억 썼어요. 3팀이. 심지어 저 바르셀로나랑 붙은 바야돌리드 팀은 영원 썼어요. 영원. 뭐 프리로 영입한 선수가 있긴 하지만 너무 이게 갭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힘들다 이거지. 팀을 운영하는 게 괴로우니까 어떻게든 뭐 좀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게 아마 그게 미국의 원정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리버풀은 팀 내 롱스로인을 담당하는 코치를 영입했으며, 이것은 EPL 최초라고 합니다. 리버풀이 스로인 스페셜리스트 토마스 그론마크를 영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론마크는 유스팀 아카데미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며, 이어 그론마크 코치가 유스팀에서 들어온 이 스로인 효과를 낸다면 리버풀 1군 코칭 스태프로 합류시켜서, 그때도 이제 뭐
일단은 뭐 는다, 뭐 롱스윙이 된다 이러면 1군에 고정적으로 뛰게 하겠다 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예전에 박주호 선수도 했었어요. 박주호 어렸을 때. 뭐 지금은 박주호가 좀 나이를 먹고 이제 그랬지만 박주호 어렸을 때 청소년 대회 때는 박주호가 이거 하다가 욕 많이 먹었죠. 한번 꼬라박았거든요. 이게 던지면서 이 앞으로 내미는 건데 박주호가 한번 엎어졌어요. 앞으로 그냥 앞으로 공하고 엎어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툭 던지고 말았는데 이게 어려워. 생각보다 던지는 타이밍이 한번 돌다 보니까 어지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네. 박주호 이거 했던 거 본 분들은 꽤 있을 텐데 약간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축구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좀 아마 기억날 거예요. 네. 다음 소식은 이거는 뭐 다 보셨겠지만 슈퍼러브 채널에서 조현우 선수가 최고로 좋아하는 선수가 다비드 데헤아 선수인데 다비드 데헤아에게 영상에 자막을 입혀서 슈퍼러브가 데헤아 에이전트에게 메일을 보냈고 그 메일에 답신으로 데헤아가 직접 영상을 찍어 보냈습니다. 데헤아가 현우 안녕, 나 다비드 데헤아야. 너와 한국 대표팀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 넌 정말 훌륭한 골키퍼야. 너의 커리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행운을 빌게 조현우. 사랑해요. 뭐 이렇게. 네. 사랑해는 내가 붙인 거죠. 네. 유튜브 슈퍼러브 채널에 가보시면 데이아 선수가 조현우 선수에게 메시지를 듣고 답변을 해준 것이며 데이아는 조현우 선수에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고 그 결과물로 조현우 선수의 커리어에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며 월클 골키퍼들끼리 이블리스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말해. 세계 최고의 골키퍼는 누구? 근데 그거를 이제 조현우 선수는 데이아라고 말을 했죠. 네. 그래서 이 월클 골키퍼들의 멋진 우정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유튜브에 슈퍼러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고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들 보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 슈퍼러브 채널에서 다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거기 가서 꼭 영상 보시고 광고도 클릭해 주시고 네. 슈퍼러브 검색해 주세요. 이 조현우 선수 목소리와 데이아 선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때 데이아 선수랑 같은 경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못해서 아쉽고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 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은 당신을 보면서 축구가 더 재밌고 더 하고 싶고 그리고 당신을 따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정말 크니까 앞으로 더 화이팅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당신은 정말로 첫 번째 골키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다음 월드컵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같이 만나서 경기를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Hey Cho, I'm David De Gea. I want to wish you all the best on the tournament for you and for all the Korean team. You're a great keeper, my friend. So all the best on your career and good luck. 영상을 그 슈퍼러브 보실 분들은 슈퍼러브에 가보시면은 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영상으로 보세요. 저는 이제 다 보실 수 없고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꼭 슈퍼러브에서 클릭하시고 네 광고 보시고 하세요. 네 킬러주는 뭐 킬러주. 네 그 다음에 소식은 제가 꼭 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스포티비 나우 이용권을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스포티비 나우 이용권 가입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이 가입 링크로 가입하시면 스포티비 나우 이용권을 구매하시면 PC나 모바일로 NBA, UFC, 해외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 감상이 가능하고요. 프리미어리그 라운드당 최대 8경기 생중계 그리고 전경기 라리가 생중계 10월달 엘 클라시코 등 주요 독점 경기 생중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UFC 넘버링 및 한국 선수 출전 경기를 생중계를 볼 수가 있고요. NBA 최대 1일 6경기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전경기 생중계 9월달 네이션스리그 생중계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동시간대 열리는 거의 모든 경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예요. 네. 이 링크로 가입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포티비 나우 이용권을 매주 드리고 있죠. 네. 신규 가입 회원은 1개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생중계를 놓쳐도 VOD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최대 40% 프로모션 할인 중에 있으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시면 떡상하는 제 유튜브 채널 볼 수 있고요. 팟빵, 팟캐스트, 팟빵에서 조던 검색하시면 제 음성 파일로 운동할 때, 운전하실 때, 걸으실 때, 여자 생각할 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